네, 우선은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임신 중에 증가했던 살이 임신 중에 증가했던 살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때의 산후조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임신 중에 혈압이 상승함과 동시에 그리고 소변에 단백뇨가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전자간증, 자전간증이라고도 자간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산모에게서는 이제 산모에게서는 전신경련이나 발작, 신장기능 이상, 혈액응고 이상, 출혈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태아에게서는 발육부전, 그리고 조산, 자궁 내 태아 사망과 같은 것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간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두통이나 상복부 통증, 그리고 시각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네. 그렇다면 출산 후의 다이어트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네, 출산 후 다이어트는 임신 전에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선은 임신의 생리에 대해서 보면요.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 임신 생리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태아와 태반, 그리고 양수, 커진 자궁, 표피에 누적된 수분량에 따라서 9에서 12kg 정도 임신을 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태아와 태반, 양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체중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5에서 7kg 정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신 중에 세포에 수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 다이어트는 이렇게 증가된 수분을 빼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산후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우선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을 끊거나 음식을 줄이는 절식은 금지이고요. 포만감을 높이고 그리고 칼로리는 낮추는 그런 식단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은 무리가 안 가는 스트레칭이나 걷기와 같은 운동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난 다음에 그게 좀 빠지지 않고 이랬었던 거에 첫 번째 변수가 이제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 전자간증이 생겼었기 때문에 혈압이 아마 동반되면서 그런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이 환자분의 키가 165에 지금 체중이 20kg가 안 빠진 상태에서 75kg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에 임신하시기 전에는 체중이 약 한 55kg 전후로 유지가 되고 계시다가 80kg까지 맥시멈 든 다음에 출산 이후에도 이제 75kg로 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 다른 어떤 병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우리가 출산하시면은 산모들이 이제 산모 우울증 같은 것들, 산후 우울증도 보통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환자분은 심리적으로도 체중 감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아마 같이 수반할 가능성이 꽤 커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상태와는 또 더불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다른 걸 차치하고 이 환자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빨리 체중 감소를 시켜서 예전에 임신 전에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신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임신했을 때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사람의 생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세포 외액의 변화나 양수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체중이 이제 감소가 된다 손 치더라도 약 한 5kg, 7kg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실제 요즘에는 어떤 그 많은 산모들 보면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임신 전에 똑같은 몸으로 만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모유수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거의 감량이 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은 모유수유를 하는 것 자체가 자궁을 다시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권하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자분께서는 사실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한의학을 동반한 그런 다이어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길 권해드리는데 이제 그 한약의 그 수유 중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원장님께서 후에 말씀을 해주실 걸로 사료가 되지만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출산이 1년 정도 됐다면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 모유수유를 계속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그 산모랑 그다음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좀 따져봐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산모의 어떤 체중 감량과 다른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좀 더 끊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도 좀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환자분께서 한의원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실제로 몇 킬로까지 뺄까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수치적인 접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보통 우리가 체중 감량과 관련된 것들은 그 BMI라는 수치를 따집니다. BMI가 뭐냐면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통상 약 23 정도 이하일 때를 정상 범주로 보고요. 아까 이 환자분께서 키 165에 체중이 지금 현재 75kg가 나간다 해서 제가 BMI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27.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평상시에 체중이 나갔었을 때의 BMI, 즉 165일 때 55kg일 때의 BMI 계산을 하니까 약 20.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4 정도면은 흔히 19 정도가 되면 날씬하다는 표현이 되고 21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큰 체중 범주가 늘어났을 거고 그 외에 아마 체성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체중이 늘어난 것 중에 그 지방이 얼마나 늘어난지 비율을 따져봐야지만이 지방 감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 환자분의 그 몸 상태를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체성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지만 아마 이제 그거는 지금 검사상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미뤄 짐작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자기 체중에서 지방의 비율이 28% 이상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40%가 넘어가는 걸 고도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통상 경험적으로 이렇게 약 BMI가 27.5에서 28 정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체지방 같은 경우라면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많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면 제가 통상 보면 한 35% 정도의 전후로 체지방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무겁고 전체적으로 피로도 많이 느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음식을 많이 줄이거나 절식을 하거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음식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 생기는 다이어트 같은 것들 아마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수유를 끊을지 여부는 아마 이 다이어트를 좀 고민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전문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한의원에서 보통 이 다이어트 치료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이 체지방이 많이 늘어났을 걸로 추정이 된다면 그 체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서는 이제 어혈이나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로서 인식을 하니까 이 어혈이나 담음을 제거해 주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식욕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 있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식욕을 같이 억제시킬 수 있는 맞춤 한약 처방 뭐 좀 명칭을 들어갖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한약 처방이라는 게 뭐 태음조이탕, 열단수탕, 그다음에 마포황금탕, 경신의인탕 뭐 이런 명칭을 가진 처방에 가감을 해가지고 쓰는 처방 자체가 이렇게 대소변이나 땀 배출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식욕 억제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취해 가지고 빠른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산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다이어트 환자와는 접근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행동수정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지금 이제 그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전과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행동 패턴이 어떤지 아마 수면도 좀 되게 불규칙할 거고 그다음에 식사도 되게 불규칙할 거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산모 자체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야지만 육아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 행동 처방을 통한 행동수정요법을 통해 가지고 식습관과 그다음에 생활습관 패턴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경험대로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좀 약해가지고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의 어떤 조련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국소적으로 어떤 그 체중 감량할 수 있는 뭐 전기지방 분해침이라든지 외선 시술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 본인의 어떤 사이즈 감소 효과도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 전문가의 이제 상담과 조언과 속칭 잔소리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같이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이가 이제 좀 드시면 꼭 어떤 미용적인 목적이나 어떤 심리적인 목적 외에도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혈압을 동반한 이런 임신 중독이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면은 마치 또 이제 고혈압이 좀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되거나 흔히 체중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대사증후군, 이제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과 이 혈압을 같이 동반하는 대사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에 심각한 그 위해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통해 가지고 꼭 건강을 그리고 예전적인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보다 임신 중 체중 증가율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통계치를 좀 살펴보면 임신 중에 최고로 몸무게가 늘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12.5kg 정도까지 는다고 하고요. 출산을 막 했을 때, 출산을 한 후에 바로 직후에 체중을 재보면 임신 전보다 한 8kg 정도 체중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한 6주 정도 지나면 한 8kg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출산 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4kg 정도 임신 전보다 체중이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 한 1년 정도 체중을 재봤더니 오히려 조금 늘어서 한 5kg 정도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좀 천천히 빠졌다가 1년 뒤에 살짝 오르게 되는데요. 그 체중이 빠지게 된 요인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출산을 딱 했을 때는 신생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도 배출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한 4kg 정도, 그러니까 출산 직후에 한 3에서 4kg 정도 체중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육기라고 부르죠. 산후 조리기간 한 6주까지는 초기에는 이뇨,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배출이 되고 발한, 땀으로 땀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kg 정도 체중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늘어났던 자궁이 천천히 수축을 하고 자궁 안에 있는 오로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 1kg 정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육기를 거치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원래 임신 중에 늘었던 체중이 산육기를 6주를 지나면 다 빠질 것 같지만,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 한 3개월까지는 일상생활 복귀하면서 천천히 체중이 좀 더 빠지게 되고, 그래서 출산 후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한 4kg 정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신생아를 관리하시고 아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이를 돌보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한 1kg 정도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체중이 출산 후에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천천히 빠지게 되고, 통계치를 보면 출산 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일 많이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벌써 한 25kg 되어 있고 1년 정도 지났는데도 한 5kg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체중이 산후 후에 잘 안 빠지게 되게 되는데, 이제 통계를 통해서 어떤 분이 산후 비만에 잘 빠졌나 이렇게 통계치를 내봤더니, 우리가 보통 통념상 모유 수유를 하면 체중이 잘 빠진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옥시톡신이라는 호르몬이 발현돼서 이 자궁 수축을 빨리 유도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산후 비만에 덜 빠지는 것들은 아직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임신 전의 과충리중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후 비만을 많이 야기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신 중에 체중이 급속도로 늘었을 때 이분처럼 급속도로 늘은 분 또는 6개월 동안에 충분히 체중이 빠지지 않았는 분 이런 분들이 산후비만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산후비만에 잘 빠질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후비만을 이제 관리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특히 수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에게 충분히 모유를 줬기 때문에 절식을 이제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모유수유를 했다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절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유 중보다는 수유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밟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산모들 그리고 네. 이제 출산을 마치신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산후에 이제 모유수유를 할 경우에 혹시 내가 먹은 한약이 아이한테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한약뿐만이 아니라 양약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산모의 모유수유를 했을 때 안정성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토마스 헬이라는 박사님이 그 L1부터 L5까지 5단계로 그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약물 안정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분류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1부터 L2, L3, L4, L5까지 L1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그런 약물들. 그리고 L2는 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리고 L3는 비교적 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약이고요. L4 등급에 해당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L5는 이제 약물 투여가 이제 금기되는, 약물 복용이 금기되는 그런 약물인데 이 단계를 어떻게 나눴냐 그 기준을 좀 보면 그 L1에 해당되는 그런 약물들은 많은 산모들이 약물을 복용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들에 대해서는 L1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L2 등급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관찰을 했을 때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는 약물에 대해서는 L2 등급을 그리고 L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뜻밖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았지만 좀 위험성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유효성이 위험성에 비해서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했을 때는 L3 등급으로 약물의 그 안정성을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요. L4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좀 위험하다라고 실제로 이제 입증이 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L4 등급을 매기고 마지막으로 L5 등급은 어떠한 약물의 부작용,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아이에게 현저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L5 단계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물 중에서 우리가 이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실험을 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뭐 대조군을 만들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그런 이제 결과를 좀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양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양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추정을 하거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 등급을 좀 매기는 방법이 좀 많이 우리가 사용이 되거든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리적인 작용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한 어떤 안정성 그리고 이 문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존 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안정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약이건 한약이건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나 한의사들의 어떤 지도 하에서 복용을 하신다면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걱정을 조금 더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 한 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산후조리를 할 때,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이 산후조리로 드시는 생화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그 생화탕 처방을 드신 이후에
그 모유로 어떤 지표 성분들이 얼마큼 나왔나 그거를 이제 추적 관찰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표 성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p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ppb 정도의 굉장히 미량의 그런 성분만 검출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논문이거든요. 이처럼 엄마가 이제 먹은 어떤 약물이 됐건 한약이 됐건 이 먹었던 음식이나 어떤 약물 자체가 바로 태아한테 직접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엄마가 먼저 복용한 그 약물 자체가 몸에서 이제 해독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그런 실제로 직접 유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 아닌 이상 그 우리가 실제로 처방을 하고 처방 내에서 이제 구성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본초학회나 한의학회 중에서 이제 본초학회나 부인과학회 그리고 여러 이제 대한 한의학회 등등에서 이 한약재를 좀 안정성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임신 내지 이제 출산 이후에 쓸 수 있는 약재들에 대해서도 금기해야 될 약재들도 우리가 이제 약전에 기록되어 있는 20가지 약재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이 엄마에게 쓸 수 있는 약재 중에서 신용,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 될 약재들 그리고 그 처방을 함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쓸 수 있는 약재들을 우리가 등급을 좀 나눠서 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재 하나하나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이 약재를 하나만 다려서 이렇게 드시진 않거든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그런 처방된 다양한 약재로 처방된 그런 한약을 드시기 때문에 단미로 되어 있는 약재에 비해서 이런 복합 처방으로 되어 있는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더 이제 확보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환자분처럼 이 체중 감소가 되지 않아서 이제 산후변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적정 체중이라는 거는 나와 그리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적정 체중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적정 체중을 위해서 어떤 모유수유를 끊고 나서 내 몸의 체중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그 모유수유가 끝난 이후에도 원활한 체중 감소라는 임신 이전에 그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체중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유수유 중에서도 좀 안정한,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이제 처방받은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약을 드시면서 모유수유 이후에도 그런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한 처방을 드시면서 적정 체중을 이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이런 한약재 말고 한약 처방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식품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뭐 검사도 하고 안정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모유수유라는 중요한 그리고 자기와 본인과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 건강기능식품도 나에게 맞는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처방이 어떤 건지 나한테 맞는 그런 체중 감량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먼저 상의를 하신 이후에 그 체중 감량에 좀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